특성의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대입해봤더니 같아지더라고. 좌변 따로 우변 따로 보는 습관. 발전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볼게요. fx는 x를 절대값 한 다음에 4를 빼는 규칙성이야. 그런 함수. g는 경우 함수예요. 그때 달라요. 언제는 위쪽에 대입하고요. 언제는 아래쪽에 대입해요. 민감한 녀석이죠. x는 여기상, x는 여기만.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g 안에, f 안에 k를 집어넣으면 fk. k는 k. 같아지더라. 소리가 되는 k라는 원인과 결과를 찾는데 지금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3이 등장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원인의 상태는 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 하시려면 뒤까지 좀 가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 치환이라는 발상을 써야 합니다. 치환. 자,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안쪽을 대입하고 겉에까지 끝까지 했을 때 3으로 나온 거니까 얘를 잠깐 동안 G 안에 FK를 네모라고 보면 G에다가 무엇을 넣었을 때 3이 나올까요? 라는 일단 이것을 먼저 조사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3 나오는 거니까 원인을 심플하게 쓰면 어쨌든 네모만큼의 숫자일 테니까 G 네모가 3모인 3이 나오는 네모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G를 먼저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입되는 G를 보면 얘들아 G를 봤을 때 G의 결과가 3이 될 수 있는 네모는 몇일까? 바로 두 번 풀어보면 돼. 두 번 풀어보자. 첫 번째 얘들아 GX는 위에 대입될 수도 있고 아래 대입될 수도 있잖아요. 네모라는 게. 그러면 두 번 다 해보자. 만약에 윗줄에 들어갔다고 치면 X에다가 네모 대입해봐. 윗줄이면. 그러면 G 네모는 위에 대입됐다고 치면 마이너스의 네모 제곱이고 더하기 4로 나올 거 아니야. 위에 대입됐다고 치면. 근데 그게 실제 우리 희망사항 3이 된다며 치면은 이거 이해하면 네모 제곱은 1일 때가 말이 되고 그때 네모는 1 또는 마이너스 2차 방정식이니까 네모는 1이 있을 거나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나요? 근데 그 네모는 다 되나요? 자, 우리가 윗줄에 들어갔다면 이 네모라는 위치는 0 이상이 된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윗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죠. 따라서 지금은 1과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1은 버리시면 돼요. 왜냐면 윗줄에 들어갔다는 가정 자체가 뒷문장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0 이상이 돼야 돼. 그쵸? 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쌤 왜 아래쪽 무시하십니까? 왜 아래쪽 통로는 무시하죠? 미안. 자, 네모가 아래쪽에 있다고 치면은 즉 네모 제곱 플러스 4 즉 G 네모가 여기 되는 그게 똑같이 3이 되는 곳을 풀면은 이건 불가능하잖아. 네. 왜냐면 아래쪽은 얘랑 3이 같다를 세우면 그냥 이해하는 순간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 허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보니까 이쪽 경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결국 문제에서 GFK가 3으로 된다라는 건 결국 네모라고 취현하면 네모가 1인 곳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쌤 네모는 뭔데? 네모는 FK를 어떤 근데 네모는 뭐였냐면 뒤돌리면 FK라는 녀석이니까 FK가 1인 곳을 조사하면 같은 말인 거예요. 오케이? 네. 시원한다 이쁜 거. 그 다음에 FK라는 건 이제 F를 바라보면서 K를 대입해보자. FK는 절대값 한 다음에 K 한 다음에 4를 빼는 자극이잖아요. 왜냐면 문자에다가 KK 되면 그게 1이 되는 곳을 찾으면 적절한 같은 말이고 이항 높으면은 절대값 K가 같다 5랑 같아야 되겠지. 마사를 이항하면 K값이 5라는 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이 같아지는 곳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따라서 그거를 큰 녀석이랑 작은 녀석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빼면은 10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결국은 여기서 알파 베타 결국 5랑 마이너스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속을 간단하게 바라보는 발상을 연습하라는 문제가 발전되는데 연습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함수 여기였고, 자, 그 다음에 계산만 좀 빡세게 하면 되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네. 세 번째 그 박스는 이제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자주 하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숫자들끼리는 3을 5제곱 해주세요는 마치 곱하기를 생략한 거죠. 비슷하게 잠깐만 자 5회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똑같이 함수도 거듭 제곱을 잠깐 동안 인정합니다. 뭐라고? 자, 함수 어떤 하나의 함수를 5번 제곱한다는 건 이제부터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입니다. 자, f의 5제곱 숫자가 아니야. 어떤 기능 함수를 5 제곱한다는 건 약속이 뭐다? 이거는 지수는 곱하기의 횟수인 거잖아. 숫자는 곱하기의 횟수지. 그러면 합성은 자, 함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합성의 횟수입니다. 즉 곱하기가 아니라 연달아서 5번 대입해 주세요가 이제부터 지수의 횟수예요. 이건 약속하는 거야. 자, 지수는 뭐다? 합성의 횟수고 연달아서 대입하는 그런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수는 합성의 횟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를 그럼 쫄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대입하는 소리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규칙성 찾기거든요. 자, 문제 볼까요? 여기 3번 다 규칙성 찾기예요. 규칙성 찾기. 자, 맞풀기는 3번은 뭐냐면, 자, 1번 보면은 1번에 fx를 단순에 x에다가 1을 더해 라고 한다면 점점점 자, f의 100제곱의 5를 구하래. 여러분들은 이제 뭔 말인지 아시면 됩니다. 지수가 뭔 말인지를 싶으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수가 크면 클수록 진짜로 구하지 마시고 뭐하자? 내 맘대로 얘들아 100을 1, 2, 3 규칙성 찾기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에서 100제곱이지만 무시! 나는 f의 1, 5를 먼저 구하자. 얘들아 f1제곱 이런 뜻이 뭘까? f에다가 5 한 번만 대입해주세요. 1제곱이니까. 그러면 지금 5 대입해봐. 나와? 5 더하기 1. 7 나오네. 물음표. 자, 이제 한 칸 더 올려. 자, f제곱의 5라는 기호를 써봐. 적을 줄 알아야 돼. f제곱의 5야. 얘 뜻이 뭐였지? 적은 다음에 얘는 합성이 횟수니까 f 안에 5를 넣어다가 f제곱인 거야. 괜찮니? 네. 지수의 끝만 알면 돼. 합성의 횟수야. 그 다음 전 단계에서 F1을 이미 했잖아. 네. 한 번 대입한 건 7 나왔으니까 7을 빌려. 그럼 그 7을 또 대입하니까 9. F, 그래서 7 더하기니까 9. 뭔가 보이네 싶을 겁니다. 아직까지 안 보여. 세제곱까지 보자. F 세제곱의 5는 지수 하나 올리면 뜻이 F5인데 FF5는 전 단계에서 했잖아. 최종적으로 9 나갔잖아. 보이니? 이렇게 9잖아. 그럼 9를 또 대입을 되는 거기 때문에 F를 바라면서 9 대입하면은 유레카 아니죠. 11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이제 점프하시면 돼요. 규칙성, 반복성은 안 보이면 규칙성이 보이네요. 자, F 100제곱의 5는 몇일까?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규칙성이 나오긴 나오죠. 지수가 1, 1, 1 증가할 때마다 결과값은 2칸씩 올라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2 따라서 F 100제곱의 5는 몇 정도일까요? 200. 어릴 때 많이 그런 퍼즐 같은 거 공부하는 205.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2씩 증가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몇 번 증가했지? 1제곱, 2제곱, 3제곱 따라다. 지수끼리 바라보면 99회 증가했죠. 99회. 왜냐면 지수끼리 뜨면 100번이랑 한 번의 간격은 99번 증가하는 동안 정비례로 풀 거야. 정비례. 우리는 2라는 거듭돼서 올라가는 게 똑같이 99회 반복하면 되겠지. 자, 근데 2라는 숫자를 99회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2 곱하기 99. 즉, 얼마만큼 증가할까? 198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괜찮니? 네. 어디로부터? 최초의 숫자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7에다가 이 올라간 정도를 더해주시면 205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1번은 규칙성 찾기인데 문제에서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은 것부터 시행하세요. 무조건 작은 것부터 해야 돼. 1번, 2번, 4번. 그래서 규칙성 찾기에서 유레카! 깨달았다! 그럴 때 멈추면 돼요. 자, 두 번째. 이게 진정한 규칙성 찾기죠. 지수는 합성이 횟수입니다. 지수는 합성이 횟수. 자, fx가 이건 뭐일 때? x를 2배하는 규칙일 때 뭐하래?
F10제곱의 원을 구하래요. 뭐 하면 될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나도 몰라요. 그래서 L랑 모르겠다. 지수를 지우세요. 지수를 지워. 그러면 F1의 1. 일단 하나만 해보는 거야. 네. 한 번만 대입해봐. 그럼 뭐든 2. 1을 대입해 주시니까 일단 이게 나와. 아직 모르겠네. 자, 지수 하나 더 올려. 제곱의 1. 얘는 제곱한 소리가 아니야. F로 발음하면 돼. FF. 두 번 대입해서 해요. 그러면 전 단계에서 이거 구했으니까 걔를 연달아서 다시 따당 대입하면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좀 규칙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죠? 뭔가 두 배씩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F 10제곱의 1은 규칙성 찾기 하다 보면은 3은 소유수명 2의 제곱이니까 지수랑 마치 2의 지수가 똑같으니까 지금은 우연히 F10쪽의 1은 2의 10제곱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지금 딱 봐도 뭔가 두 배씩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두 배. 따라서 지수만큼 그 지수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다리가 맞아서 1024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수는 규칙성 찾기예요. 무조건 크다 싶으면. 자, 한번 해보세요. 아래 있는 문제 338. 그리고 함수의 지수는 곱하기가 아니라 합성이라는 것만 제발 기억하세요. 합성의 횟수야. 그럼 합성은 여러 번 해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거 한번 해봐요. 338번에 1, 2, 3. 지금 찾았어? 죄송. 1제곱일 때 따로, 2제곱일 때 따로 손 알면서 해보면 더 된다 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340번 발전 문제도 규칙성 찾기 문제지만 발전 문제지만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또는 여러분 합성하다 보면은 순환할 거예요. 순환. 돌아와서 몇 번째마다 1.5 나온다든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규칙성 찾아서 지수를 주기로 나눈 나머지로 배치하시는데 그걸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서 느껴보세요. 좋아요. 그냥 4번입니다. 계산 여러분들 맡길게요. 집에서로 해보세요. 좋습니다. 힘내보자. 네. 자, 마표기능 4번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는 자,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면 안 돼. 즉 합성함수의 순서는 바꾸면 혼난다고 배웠죠. 네. 하지만 가끔씩 같을 때가 있어요. 자, 합성의 순서 원래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역할이 다르다. 이게 얘기하면 얘에서 대입하나 얘에서 대입하게 바꾸면은 정답이 다르거든요. 근데 가끔씩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한다? 문제에서 이거 마치 방정식이야. 같아지려면 얘들아 함수랑 함수가 같다의 정의가 뭐였지? 함수끼리 같다의 정의. 다시 한번 어떤 함수랑 함수가 같다라는 건 바로 항상 같을 때가 함수끼리 같은 거니까 좌변과 변에 동시에 똑같은 x를 집어넣을 때마다 100% 같아야 된다는 게 함수끼리 같다의 정의였어요. 네. 한 번만 같으면 안 돼. 계속 같아야 돼. 뭐냐면 얘들아 지금 왼쪽의 세상이랑 오른쪽의 세상이 똑같대. 뭐 하면 될까? 문제에서 써있지 않지만
강제로 x를 생략된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생략돼 있으니까 자 g 동글뱅이 f 동글뱅이 gf가 뭐야? g가 성립할 때면 무조건 좌변 거변에 xx를 한번 붙여보는 발상을 해야 돼요. xx가 어떻게 돼? 자 그러면 g 안에 f 안에 안쪽에 x를 집어넣으나 f 안쪽에 g 안쪽에 x를 집어넣은 게 100% 같아야 되겠네?를 설계해야 됩니다. 오케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건 그냥 해봐야 아는 거예요. 계산해 봐야 돼. 합성의 순서 바꿔도 된다? 진짜로 대입해 본다예요. 진짜로 대입해 보자. 해보자. 첫 번째 문제에서 얘들아 F랑 G는 식이 주어져 있죠. 첫 번째 좌변은 이쪽을 따라가면 G 안에다가 fx를 쑤셔 넣어야 되니까 fx가 식이 주어져 있죠. 2x 빼기 3 대입해.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fgx는 f라는 껍데기 안에다가 gx를 대입하는 건데 gx는 식 적혀 있잖아. 그러면 x 플러스 a. 괜찮니?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대입해. 이거 뭔 말이야? g를 바라보면서 속에 있는 걸 겉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속에 있는 걸 겉에 대입해서 속을 보면은 g 뭐였죠? g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g라는 껍데기는 이만큼이니까 그 안에 속을 집어넣으면 마치 만두처럼 속을 넣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f라는 껍데기 이만큼을 대입해야 돼. 껍데기를 먼저 봐봐. 껍데기. f는 2x 빼기 3꼴이니까 x를 미리 걸어주셔 놓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속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최종 대입된 결과의 상태가 나왔고 이제 뭐 하면 될까? 우연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아야 된다를 세우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도 하나니 같아지세우니까 그냥 해봤을 때 같아야 돼요. 그 다음은 자 이거 전개하면은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플러스 a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린 몇점 한근식입니다. 준비하신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여기 3. 자 어차피 1차식은 똑같죠. 기능이 똑같아. 한근식 됐죠. 살려. 그럼 죽여. 자 얘는 3 플러스 a랑 2a 빼기 3은 x가 없는 상이니까 얘들끼리 같아져야 되고 2항 2하면 이 값이 나오는 점이고 오케이? a는 6일 수밖에 없다는 실제로 유지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환 법칙이 될 때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봐야 돼요. 대입해보고 대입했을 때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계산해서 결과값이 똑같게 대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2번도 3개짜리의 대입은 뒤에서부터 대입하면 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대입하시면 끝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해볼까요? 341번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또는 결합법칙을 사용해도 될 때. 결합법칙은 항상 되고 교환법칙은 그냥 우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봤더니 같아야 돼요. G 동글뱅이 fx가 같아야 된다. F 동글뱅이 gx. 그럼 뒤에서부터 각각 대입하면 들어가고
대입할 때 여러분들 괄호 속에 있는 것을 겉에다가 대입할 때 겉을 보면서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겉이 누구인지 알파벳 순서 F인지 G인지 보면서 F를 주인공으로 하는 X 자리에 G를 속함수를 괄호 씌우면서 대입하는 걸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학점 빠르겠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의 계산 순서는 뒤에서부터 대입하지만 겉이랑 속으로 보시면 돼요. 겉과 속 양파 껍데기 연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여기 발전문제 너무 쉬워서 어쨌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가끔씩 되게 할 때란 말이 그냥 가끔씩 된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해봤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같아져라 해보시면 되고요. 마플 개념 5번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읽고 풀어보세요. 5번은 집에서 읽고 풀어보시고 읽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아주 쉽게 나야 돼요. 그렇고 자 6번을 볼게요. 6번 조금 더 논리적으로 뭔가 쓰이는 것들만 근데 마플 개념 6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오랜만에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어요. 밴드 다이어그램 함수의 원리를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자 x가 1, 2, 3집합이야. y는 문자야. z는 4, 5, 6집합인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함수 추론하는 거거든요. 추리하는 거야. 자 얘들아 f가 살고 있고 g가 살고 있대. 근데 함수를 비공개해놨어. 비공개 가려놓은 거죠. 자 1은 무조건 A한테 간대. 5, 2에 자 C는 누구한테 간대. 딱 이거랑 이거 주고 나서 문제에서 힌트가 더 있어요. 바로 이 그림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줬냐면 이런 표현이 있나요? 1은 A로 F1은 A다. GC는 6이다. 그 다음에 F 동글뱅이 G2가 딱 4가 될 때 그리고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얘들아 F랑 G는 5글자 각각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를 언급해 줬습니다. 괜히 준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괜히 준 거 아니에요. 겹치지 않으면서 다 맞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대1 겹치지 않아서 다 맞는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뭘 해야 될까 지금? 아니 얘랑 얘는 문제 적혀 있죠. 1은 A로 달려간다. G 입장에서 G상에서는 C가 6으로 달려간다. C는 6으로 간다. 같아진다. 자 FG2가 사라는 건 뭔 말이죠? 이 말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덧칠하면 뭔 말일까? 이 상황에다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돼요. 바로 일단 점이 들어가면 얘는 쌤 F 안에 G 반대. 그래서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말이 안 돼서 이거 말이 안 돼서. 자 G 동글뱅이 F네요. 자 그러면 자 G 안에 넣어주세요. F이라는 정도를 놓고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맞습니다. 가정법. 얘들아 가정법이야. 가정법. 자 속함수가 F인데요. F는 F를 바라보면서 2가 데려갈 자리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1대1 대응이면 얘랑 겹치면 안 되니까 얘 아니면 얘로 가야 될 거야. 그치? 네. 근데 생각해봐. 만약 2가 C에다가 막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차 싶을 겁니다. 아차 싶어야 돼요. 이렇게 쏘는 순간 망하죠? 네. 왜? F에서 2를 태우면 갔다가 연결됐으면 연달아 타면은 F 연달아서 G하면 결국 6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모순이잖아. 네. 가정법이에요. 이걸로 쓰면 말이 안 되버리죠. 너가 그리고 나서 그림을 따라가봐. 6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4래. 그래서 즉 내가 지금 잘못 그린 거예요. 이건 잘못 그린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지금은 빨간색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얘 아니면 얘 중에 이쪽일 수밖에 없다고 추론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은 왜냐면 이쪽이면 여기 쪽으로 연결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따라서 2는 B로 하고 그 다음 B는 연달아서 결국 4가 되니까 B는 이제 이쪽으로 연결해야 찍찍해서 아싸 4가 나왔다를 그림에다가 덧칠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사실상 그림이 좀 끝난 거죠. 자동적으로 1대1 대응이니까 겹치지 않으니까 나다다. 얘는 나다다. 얘는 반드시 해도 되겠죠. 1대1 대응의 성질. 겹치지 않으면서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벤다이어그램을 완성하면은 이제 구하라는 걸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쨌든 요거는 조금 더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하나를 가정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걔는 지워버리고 결과가 그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347번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여러분 시간 별로 없으니까 349번만 해보시면 돼요. 발전 문제거든요. 발전 문제. 349번만 해보세요.
네. 1, 2, 3, 4, 5가 있는데 어떻게 그림이 생겨야 저게 말이 됐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원형에서 원형으로 달려가는 함수 그림. 화살표를 결정하세요. 어떻게 그렸을 때 저 등식이 말이 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나와 발전 문제는 정답이 2개 나오거든요. 근데 정답이 2개여도 답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전 문제는 저 정답이 하나에 도용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가 2개예요. 근데 정답은 2개 똑같아요. 첫 번째,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지.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확실한 건 먼저 꽂아놓고 아직 결정 안 된 것만 그리자. 근데 FFFO가 1이래. 그러면 지금은 주인공이 누구일까? 그나마 F5를 기준으로 손가락을 해보자. 그럼 A, O가 첫 번째 경우의 수. 쌤,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해봐야 돼. 근데 첫 번째, 극단적인 거, 얘들아, 첫 번째, 만약에 F5가 5로 가면은 벌써부터 탈락이에요. 난 이거부터 해봤거든? 좀 극단적인 거. 5가 5로 가면은 말이 안 되죠. 네. F5도 5고, 또 대입해도 또 5고, 5고 되니까 1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5를 대입하는 순간, 5가 5로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지만 하나하나씩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로 만약에 5가 진짜로 1인 경우, 다시 한번 진짜로 1인 경우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럼 그림을 그린 순간 F가 1이면 그러면 얘는 일단 어떻게 껍데기를 먹을 수 있지? F 안에 한 번만 대입하라. F5는 1로 변했으니까 1. 그 다음 F1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문제에서 2로 데려가니까 아싸 하면서 한번 또 벗겨져요. 함수가 한번 벗겨져. 2로 간다. 그러면 F2가 아직은 안 메꿔져 있으니까 모른다는데 문제에서 같아지 되니까 그냥 그렇게 말이 되게 하면 되겠죠. 즉, 고! 왜 이상하네. 오케이. 모순! 말 안 되죠? 이랬더니 여기 이것도 지금 1번 케이스 F5가 1로 달려가는 순간 그림을 그려 봤더니 그냥 말이 안 돼버려요. 따라서 이건 탈락이야.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다리 타기의 마지막 끝판왕 3으로 가야 되겠죠. 3. 그래서 F5가 3으로 가는 경우로 조사해봅시다. 오케이? F5가 3이라고 치면 그럼 F 안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건 한 번을 지우면 3이 된 거고 그다음 3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건 3을 띄우면 4가 될 것이고 근데 그게 1이 되긴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1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F3은 1로 간다. 그럼 이거는 말은 되죠. 왜? 4를 1로 이제 꽂아 넣으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자동적으로 이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5로만 달려가면 됩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뭐야 그림 2개 안 나오네. 미안해. 또
켜서 된다고. 어쨌든 딱 이 그림 하나만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2에다가 세배한 다음에 F4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배한 다음에 F5 하는 거니까 따로 결과값을 대입하고 대입한 다음에 덧셈 빼셈 하시면 정답은 16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마감하시면 돼요. 가정법이야.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걸 그냥 다 해보면 지금은 5는 불가능했고 1일 때 해보니까 되고 되다가 마지막에 안 됐어. 그래서 탈락이고 마지막은 잘 됐죠. 오케이? 눈썰미를 좀 기울이시면 되고 자, 나 마지막 시간 없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합시다. 자, 그 170쪽 보시면 170쪽은 170쪽은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의미인데요. 그 두 번 대입하시면 돼요. 두 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달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7번 유형이요. 자, 문제에서 x축과 y축이 있는데 자, 어떤 곡선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어떤 y는 1x, x가 지나가요. 그럼 그때 각각의 교차하는 지점을 왔다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오면은 그때 생기는 지점들이 있대요. 다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여기가 A 자리고 B 자리고 C 자리고 D 자리고 그리지 않았지만 일단 치면 E 자리라고 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Y는 X라는 건 마치 수학에서 사용하는 자예요. 자. 길이를 재주는 거거든요. X랑 Y 똑같은 거니까 1,1, 2,2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닿는 곳 Y는 X 하는 곳은 점이 똑같아야 되니까 A, B, C, D 옮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눈썰미입니다. 오케이? 네, 물론 문제 써있지만 여러분 생략돼 있으면 무조건 이 길이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Y는 X를 따라서 점선을 옮기면 A, B, C, D 똑같고요. 따라서 자 문제에서 F 안에다가 D를 대입하라는 기호를 구하시고요. 그러면 그림이 자, 일단 얘들아 FFFD라는 건 일단 FD를 동글뱅이라고 하면 또는 네모 FD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 바로 X좌표가 D칸 갔을 때 얘들아 D칸 여기까요? D까지 갔을 때 곡선에 닿는 무언가 결과값 여기겠죠? 이게 fx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 몇 칸이에요? 그때 우리 FD는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X마다 Y라는 그 그래프의 뜻을 알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는 게 이제 X, Y잖아요. 그때 원인마다 결과. 그치? 따라서 C고 그 다음 그럼 얘는 FC가 된 거죠. 그 다음 또 얘를 네모라고 칠하면 네모. FC의 뜻이 뭐야? X에다 C를 대입할 때 결과값인데 그래프 상에서는 이번엔 C라는 곳을 찾으면 여기잖아요. C만큼 달려갈 때 곡선에 닿는 무언가 여기겠죠? C, 땡땡 이게 FC겠지?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B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껍데기 벗기면 계산했으니까 계산값 B 따라서 FB가 되고 마찬가지로 하면 이거는 A로 끝낼 겁니다. B를 대입할 때는 B가 될 때 곡선에 닿는 곳 여기니까 A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X마다 Y를 읽으시면 되고 뒤에서부터 그냥 해석한 다음에 해석해서 탈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2번은 두 번 해석했더니 A가 나오려면 X를 몇 번 시행착오해서 넣어서 갔다가 가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뜻만 알면 돼요. 이런 7번은 됐잖나요? 네. 여러 번 합성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뒤에서부터 대입하면 되니까 X마다 Y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번 나머지도 집에서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170쪽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170쪽이고 171쪽이랑 173쪽은 조금 너무 심화적인 이야기라서 나중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목표는 맞습니다. 여기는 7쪽에 합성함수의 그래프 연달아서 대입하는 게 X마다 Y 따라가시면 됩니다. 점점 따라서 좋습니다. 170쪽까지 해보시고요.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 170쪽까지 하시고 그 전에 있는 이제 함수의 단원 조각문까지 있었죠. 단원 조각문제. 거기를 한 주 동안 잘 풀어보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미흡한 부분 많은 거니까 방학이긴 한데 학원 방학 그 다음 주까지 여유 있을 때 놀면서 시간 남을 때도 있잖아. 그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술 교과서 뒷부분에
경우에서 안 풀려 있으신 분들 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까먹어 할 때 복습하셔야 돼요. 네. 복습을 하시는 게 여기 가장 중요한 수학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한 주 잘 쉬시되 복습할 것들 다 하시면서 오시길 기대할게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지금 나머지